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63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빅토리아 시대의 유명한 영국 시인입니다. 알프레드 테니슨. 보통 중간에 로드라는 단어를 붙여서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 경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분의 Crossing the Bar. 바 하면 보통 바에서 우리 술집 많이 떠올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 말고도 이렇게 뭔가 장애물, 바, 그 의미에서 좀 착안해서 모래 둔덕, 모래톱, 모래 언덕, 요 정도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바라는 단어입니다. 바닷가의 느낌이기 때문에 크로싱 더 바에서 요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어떤 그림을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가져와 봤고요. 모래톱을 건너며 라고 보통 번역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테니슨경은 알프레드 테니슨 시인은 1809년 출생, 1892년 사망.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80 몇 세까지 사셨던 분이고요. 빅토리아 시대 개관 시인입니다. 그전 시인이 영국의 개관 시인이 워즈워스였고, 여러분 잘 아는 낭만주의 시인이죠. 다음에 한 1850년부터 92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을 대표하는 개관 시인이었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자녀로 기억합니다. 12형제 중에 넷째였다라고 그러고요.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도 했었고, 영국의 대표 시인 이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늘 길지 않아서 짤막하게 우리가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번역된 한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원문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번역 시 읽겠습니다. 모래톱을 건너며 알프레드 테니슨. 해지고 저녁별 뜰 때 나를 부르는 분명한 소리. 내가 바다로 나갈 때 모래톱이 신음하지 않길 빌며 물살 가득해 소리도 거품도 없이 잠자듯 고요하기를 비네. 끝없는 바다에서 들어온 밀물이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황혼의 저녁 종소리 들리고 이후에는 바로 어둠. 내가 배를 탈 때 이별로 슬퍼하지 않길 비네. 우리네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큰 물이 나를 실어 멀리 보낼지라도 내가 저 모래톱을 넘으면 나의 도전사를 대면하기를 바라네. 뭔가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 세상의 속세를 넘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또 다른 세상을 뭔가 넘어가는 느낌? 거기서 여기 파일럿을 제가 도전사라고 번역을 해봤는데요. 배를 이끄는 사람, 배를 조종하는 사람에서 시작한 단어죠. 지금은 비행기 조종사지만 배를 이끄는 사람에서 도전사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시인이 아마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최종적인 도착 장소, 아니면 최종적인 어떤 시적 세계, 이런 걸로 대체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영혼, 불멸 이런 것도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구성 방식은 4행식 4연으로 된 시예요. 그죠? 그렇게 길지 않고 바닷가의 배경을 하고 있고요. 아마 AB 구조인 것 같습니다. 스타, 바, 그다음에 2행 4행의 미, C, 그죠? 그다음에 sleep, deep, form, home, AB, CD, CD 이런 구조의 형태를 갖고 있는 약간 정형적인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두 행시 끊어보면서 꼼꼼하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1행 읽겠습니다. Sunset and evening star and one clear call for me. Sunset, star, 그다음에 clear, call. 첫 글자도 약간 반복성이 느껴지네요. Sunset, 해질녘이죠. 일몰. 그리고 evening, 저녁, 별. 그래서 해지고 저녁 별 뜰 때는 이제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한 경우고요. 일몰과 저녁, 그리고 one clear call, 하나의 분명한 외침, for me, 나를 위한. 이건 하나의 문장이라기보다는 구일 것 같아요. 일몰, 별, 그 다음에 외침, 이렇게 세 가지요. 3, 4행 보겠습니다. And may there be no morning of the bird when I put out to sea. 왼절이 시간절이 뒤에 있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 어수로 따지면 내가 바다로 나갈 때 뭐뭐 하기를 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4행부터 먼저 보시면 put out, 진출하다, 나가다 느낌으로 해석하면 좋겠죠. to sea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다로 나갈 때 3행으로 올라가면 may there, 이렇게 어선이 도취됐다고 보시고요. 뭐뭐 하기를 느낌이 이제 기원문의 약간 변형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기를, be, 근데 no morning, morn이라는 단어는 뭔가 신음하다, 끙끙거리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면 투덜하다, 불평하다는 뜻도 되는데 뭔가 넋두리를 늘어놓다 이런 느낌으로. 가끔 이제 다른 번역이면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슬퍼하다는 MOURN, 먼이죠, 먼. 요거는 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The bar, 그 모래톱, 모래 언덕에 대해서 신음하지 않기를, 또는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기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연상을 해본다면 바다로 또 다른 세계로 나갈 건데 지금 현재 있는 모래톱 이게 장애물이 이제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세계로 나갈 때 지금의 세계 아니면 지금 앞에 막혀 있는 모래톱에 대해서 투덜거리거나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기를 빈다. 후회하지 않기를 빈다. 이런 어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연의 1, 2행 보겠습니다. But such a tide as moving seems asleep to fall for sound and foam. 그러나 but such a tide 그러한 밀물이든 썰물이든 조수죠. 그러한 파도 as 뭐 할 때 moving seems asleep 움직임이 잠든 듯 보일 때 움직임이 잠든 듯 고요할 때 그러한 파도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 파도는 어떠냐? To full 너무나 가득해요. 뭐에 대해서? For sound and foam 소리와 foam은 거품이죠. 거품 조금 옛날 거품 포말이란 표현으로 프로스란 단어가 있거든요. 프로스 이 단어도 옛날 시에서 조금 나오는 거품이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직역은 소리와 거품이 있기에는 너무나 가득한 움직임이 고요한 채로 있는 그러한 타이드, 파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서술적으로 풀어서 물살이 가득해서 소리가 거품도 없을 정도로 잠자듯 고요하기를 비네. 뭐가 파도가, 타이드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3, 4행 보시면 When that which drew from out the boundless deep turns again home. 요거는 when 절이니까 요 that이 주어고요. turns가 동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which부터 deep까지가 요 that을 수식한다고 보면 좋겠죠? that 그것이 내용을 읽어보고 그것이 뭔지 한번 추론해 보죠. draw 끌고 왔어요. from 어디로부터? out the boundless deep. out은 저 밖의 boundless. boundless 끝없는 한없는이죠. less가 붙어서 경계가 없는 저 깊이 끝없는 곳으로부터. 그 끝없는 곳은 결국 바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끝없는 바다에서 끌고 온 그것은 아무래도 타이드를 받는 말이겠죠. 파도. 저는 이제 밀물이라고 표현해 봤는데 밀물과 썰물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 밀물이 turns again 다시 turn home 집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끝없는 바다에서 들어온 밀물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라고 번역이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년의 1, 2행 볼까요? Twilight and evening bell. And after that the dark. 그 1년하고 비슷해요. 그죠? 1년에 세 가지 시적 소재를 지금 딱 제시해 놓은 것처럼 3년에도 twilight, 황혼, evening bell, 저녁 종소리, and after, 그리고 나서 that the dark, 바로 어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년에 3, 4행 And may there be no sadness of the farewell when I embark. 구성이 비슷하죠.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1, 2행과 3, 4행이 이렇게 비슷한 모양의 겹침 형태를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또 이것도 어순 도치로 there may 아마 있기를 no sadness 슬픔이 없기를 of farewell 작별의 슬픔이 없기를 when I embark. embark는 원래 배를 타다, 승선하다라는 뜻이죠. 요즘 말로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해요. 뒤에 on이란 전치사가 붙어서. 요 단어 비슷한 게 론치죠. 론치도 마찬가지 미사일을 발사하다, 진수시키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를 착수하다, 시작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파도, 배와 관련된 표현들이니까 배를 탈 때 직접 직역하고 작별의 슬픔이 이별로 슬퍼하지 않기를 비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마지막 4연의 1년 볼까요? For though from out our born of time and place, the flood may bear me far. for는 왜냐하면 정도인데 해석 안 해도 되고요. though라는 접속사가 있고 여기 from부터 place가 전치사 구고요. 이 though의 절은 flood may 이하예요. 요게 may bear가 동사구. 그러니까 flood 홍수가 may bear. 근데 목적어 me죠. 그러니까 bear는 뭔가 carry의 느낌으로 견디다, 참다, 낙해하다라기보다는 그 큰 물, 홍수가 나를 far 저 멀리 운반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전치사 구 보시면 from out 저 밖에 우리의 burn은 옛날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한계, 경계 이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뒤에 이렇게 이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거든요. 어떤 목적지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time and place를 대문자로 썼네요. 시공이죠. 시간과 공간의 저 멀리 우리 경계로부터 그 큰 물이 홍수가 나를 저 멀리 운반할지라도 이렇게 직역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3, 4행 I hope to see my pilot face to face when I have crossed the bar. 나는 희망하네 to see 보기를 my pilot 나의 파일럿을 도선사를 face to face 면대면으로 그러니까 직접 when I 내가 have crossed 건넜을 때 the bar 모래톱을 건널 때 내가 저 모래톱을 건넜을 때 나의 도선사를 파일럿을 직접 대면하기를
희망 안에, 발 안에 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요 파일럿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 시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면 우리 코멘터리 보면서 우리가 어떤 도선사를 유추해 볼 수 있는지, 어떤 바다의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코멘터리 읽겠습니다. The theme of the poem Crossing the Bar by Alfred Lord Tennyson revolves around the acceptance of death as an inevitable part of life and the hope for the peaceful afterlife. 여기서는 acceptance of death죠. 그죠? 그리고 hope for peaceful afterlife.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선사는 뭐 천국에 있는 어떤 신적인 이미지로 좀 생각하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석해보면 리볼브 전까지가 주어져. Theme of the poem. 이 시의 주제는 Crossing the Bar, 모래톱을 건너며 by Alfred Lord Tennyson. 그 알프레드 테니슨 경의 이 시는 리볼브, 맴돌고 있습니다. 회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Acceptance of death.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죽음의 수긍. 이렇게 되겠죠? 뭐로써? Inevitable part of life. Inevitable 요 단어 좀 자주 나오죠?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이런 느낌이죠. 삶의 숙명적인 일부라는 것. 그리고 hope, 희망. 뭐에 대한? For the peaceful afterlife. afterlife 그러니까 삶 이후니까 사후세계, 내세 이런 표현 쓰죠. 평화로운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모래톱을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 정도로 생각해서 쓴 코멘터리 같습니다. It uses metaphor of a sea journey and the sandbar to represent the journey from life to the beyond. 이 시는 사용합니다. metaphor, 어떤 은유를 of a sea journey, 바다 여행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a sandbar, 모래톱, 모래 언덕이죠. 모래 언덕과 바다 여행을 은유로서 사용하는데 뭐 하려고? To represent, 나타내려고. 무엇을? The journey from life, 삶으로부터의 여정을. To the beyond, 저 멀리까지. 저 멀리는 아무래도 저승 같은 느낌, 죽음 이후의 어떤 공간을 뜻하는 말이겠죠. The poem written in 1889 is the metaphorical meditation on death, which sees the speaker comparing dying or sudden way of the dying to gently crossing the sandbar between a coastal area and the wide sea ocean. Meditation on death 앞에 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죠? 죽음에 관한 명상, 죽음에 관한 사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시는 The Poem, 근데 1899년에 쓰인 이 시는 어떤 메타포리컬, 은유적인 죽음에 관한 사색이다. 근데 그것은 which sees, 보고 있습니다. The speaker, 화자가 comparing dying, 어떤 죽어가는 것에 관한 비교하는 화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냐면 a certain way of dying, 어떤 죽음에 관한 특정한 방식, 그러니까 바다 모래톱을 건너면서 가는 그 여정을 죽어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한 것 같죠? To gently crossing, 부드럽게 건너는 뭐를? The sandbar, 모래톱을. 근데 어디에? Between a coastal area, 그 해변 지역과 the wide sea, 오션, 더 넓은 큰 바다 사이에 그런 모래톱을 부드럽게 건너며 이것을 죽어가는 어떤 특정 방식으로 해석해서 시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문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상황 또는 에이징의 상황, 요거를 해변에서 바다로 여행하는 상황으로 비유해서 쓴, 사실 이게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시를 쓰는 시인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은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신해철이 있는데요. 노래 가사가 아주 학창 시절 때 굉장히 마음을 울렸던 가수 중에 한 명인데, 신해철이 꾸렸던 넥스트라는 그룹이 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읽은 걸로 기억하는데 The Ocean, 불멸에 관하여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노래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 테니슨의 모래톱을 건너며 라는 시가요, 그 불멸에 관하여 일부분의 노래 가사인데 요거를 한 줄 평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검푸른 물결, 저 위로 새는 날개를 펴고, 바다 차가운 파도, 거품은 나를 깨우려 하네. 슬픔도 기쁨도 좌절도 거친 욕망들도 저 바다가 마르기 전에 사라져 갈 텐데, 그대여 꿈을 꾸는가, 너를 모두 불태울 힘든 꿈을, 기나긴 고독 속에서 홀로 영원하기를 바라는가, 사라져 가야 한다면 사라질 뿐 두려움 없이. 이것도 큰 바다를 보면서 뭔가 자기 성찰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